요즘 사법부 판결을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줄줄이 무죄로 결론 나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극우 법원의 대반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통한 재수사와 전면적인 사법 개혁 요구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합니다. 법 왜곡죄 도입 같은 강력한 개혁 없이는 이 불신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극우 법원이니 사법농단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삼권 분립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론 재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 진영은 사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현 이재명 정부의 실정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관심은 전 정권의 인사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입니다. 야당으로서 정부의 무능을 견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면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사법부의 이념화로 단정하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이 논란이 모든 정치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더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나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법 문제도 시급하지만 바로 그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화두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고용료 연화입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안전망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입법을 촉구할 만큼 의지가 강한 사안입니다. 이는 과거 보수 정권의 일방적인 노동계약과는 다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정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과 신뢰가 있습니까? 진보 진영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기업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믿고 투자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결국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 뒤에 기업 옥죄기와 노조 편들기라는 본심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의 방향성도 모호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신중한 접근이 아니라 사실상 포퓰리즘적 발상입니다. 고용료 연화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문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화두를 던진 만큼 이 기회에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과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진정성을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현 정부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납니다. 경제 정책의 투명성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주식, 이득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당 내부의 갈등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합당 발언으로 촉발된 조국 혁신당과의 갈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계파 갈등은 국정 동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에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경제 정책은 불투명하고 고위층의 도덕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친정부 유튜브에서 나온 주식 정보를 믿었다가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입니까? 여당 내 갈등은 그들 내부의 권력 다툼일 뿐 국정 운영의 본질적인 위협은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와 정책 실패입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인물이 당내에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이며 레임덕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입니다.
국정 운영에 심각한 위협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당내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된다면 민심의 이반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원호 구청장을 고발하는 등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당이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신뢰라고 봅니다.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 모두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정책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투명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당은 이러한 정부의 폭주를 막는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입니다. 사법, 노동, 국정 운영 등 오늘 논의된 모든 이슈들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